충분한 확신을 가진 암 환자분들이 좀 더 예후도 좋고 좀 치료율이 높지 않나라고. 하버드의 암 환자 식이요법은 어떻게 하나요? 실제 하버드 암센터에서 우리 자킴 센터에서 입원 환자를 받는 건 아니에요. 실제 암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병원이 뭐 베스 이스라엘이라든지 브리검 위민스 호스피털 그 여성병원이나 뭐 이런 데에 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거고, 실제 자킴 센터에서는 외래 환자를 중심으로 보는 거고요. 여기에 속해져 있는 영양사가 있습니다. 크리스티나 콘테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실제 환자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. 우리나라는 이제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가게 되면은 또 암 환자용 식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잘 나오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크리스티나 콘테는 주로 교육을 담당하는 영양사입니다. 암 환자의 교육을.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.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할머니가 처음에 음식을 만드실 때 뭐 그 집안에 굉장히 넓은 뜰이 있었나 보더라고요. 거기서 실제 음식도 음식 재료를 채취하기도 하고 또 직접 재배도 하셔가지고 처음 음식을 시작함에 있어가지고 그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렸을 때부터 관심 있게 본인이 이제 느꼈었고요. 또 이러한 음식이 결국은 이제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철학이거든요. 그래서 음식이 곧 치료라는 이러한 철학을 본인이 좀 실현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먹거리에 희망을 주고 싶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줌 수업을 통해서 특히 환자들에게 먹는 거를 실제 이렇게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들을 시연을 해주시는 거예요. 미국에서는 오트밀을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. 근데 암 환자가 먹을 수 있는 이제 고소한 오트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양파도 준비하고 뭐 레드와인 식초도 준비하고 뭐 다진 땅콩 호박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귀리를 처음에 이제 볶아가지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우선 끓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달걀을 이렇게 올리고 땅콩 호박을 이제 올리고 뭐 등등을 통해 가지고 실제 환자분들에게 단백질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될 수 있는 이 오트밀을 만드는 방법을 거의 저도 그 수업에 참가했었는데 한 40분, 50분 동안 시연을 하면서 물론 뭐 요것만 한 건 아니에요. 그 이후에도 뭐 다른 음식들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지만 뭐 저는 하여간 제가 참가했던 수업은 이 오트밀 수업이어가지고 제가 참 재밌게 봤었었고, 우리나라에서도 이 환자들에게 좋은 음식을 공급해 드리는 것도 좋은데 또 교육자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환자분들이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, 조만간에 또 저희도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. 암이 낫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나요? 우선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보스턴에 있으면서 많은 좀 철학자들도 원래는 잘 제가 모르던 철학자들인데 보스턴에 있다 보니까 좀 알게 된 거예요. 우선 이 자킴 센터에 이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 스튜디오에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.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, 내가 이제 포텐셜이 어떤 역경, 네가 현재 겪고 있는 어떠한 역경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이런 사실을 믿어라. 뭐 이런 트러스트에 대해서 거기 문구가 써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, 마침 또 보스턴에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도 역임하셨던 랄프 알도 에머슨이라는 철학자가 있으십니다. 이분이 이제 얘기한 철학 사상 중에 하나가 오버소울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. 내 어떤 영혼을 넘어서는 스스로에 대한 이 실체. 그래서 스스로 이분이 이제 하신 말이 뭐냐면은 자신을 신뢰하라. 모든 심장은 내 내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울려 퍼지면 이러한 강철 선율에 내 소리에, 내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 소리에 전율을 할 것이다. 근데 그 전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오버소울을 나 스스로가 이제 갖춰야지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거쳐야지만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사진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입니다. 근데 눈을 한번 보세요. 다윗과 골리앗에서 골리앗이라는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돌을 던졌을 때 저 괴물을 맞추지 못한다면은 부족이 전멸할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. 근데 이 눈빛을 보세요. 이 사람이 돌을 딱 숨기고 있으면서 나는 반드시 저 괴물을,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
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. 이 사람이 그냥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양치기 소년이었어요. 그래서 맨날 늑대나 곰이나 이렇게 나타나면은 돌팔매질 통해서 얘를 잘 맞추던 사람이었던 거죠. 그 훈련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경의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자기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.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가수 지드래곤도 있잖아요. GD 있잖아요. GD 모자에 써 있는 글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. 이게 위버맨이라는 니체 철학을 얘기한 거예요. 마찬가지로 니체가 초인 얘기를 한 게 바로 오버소울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.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암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역경을 잘 극복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가 나을 수 있는, 물론 뭐 그냥 막연한 그 기대감이나 막연한 확신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던 암 환자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,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이런 요법들을 충실하게 수행한 다음에 나온 결과이긴 하겠지만, 어찌되었던 간에 내가 내 인생에서의 이런 역경을 극복할 수 있어라는 충분한 확신을 가진 암 환자분들이 좀 더 예후도 좋고 좀 치료율이 높지 않나라고 이렇게 지금까지는 느끼고 있습니다. 저는 제가 처음에 자킴 센터를 아까 갔다가 말씀드렸잖아요. 하버드 의대 그 다나파브암 연구소의 연구센터에 딱 1층을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통합의학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정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, 현관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오른쪽에 책들을 좀 빌려주는 그 장소가 있어요. 거기서 이게 발견해서 촬영한 제가 사진인데요. 월든이라는 그 수필집을 거기서 빌려주고 있더라고요.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철학자가, 하버드 대학교 출신 철학자가 이렇게 썼던 그 책인데, 이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물질주의 사회에 그 노출이 되어져 있고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에는 오히려 소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철학자셨어요. 그래서 이 보스턴 북쪽에 보면 이제 콘코드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월든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 한번 쭉 한 바퀴 돌면은 1시간 정도 걸려요. 그래서 경관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요한 그런 호수인데, 직접 거기에다가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한 3평, 4평 남짓한 오두막을 손수 지셨어요. 그리고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. 그 7일 중에서 하루만 먹고 사는데 필요한 뭐 음식이나 뭐 의복이나 이런 거를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고요. 나머지 6일 동안 뭘 하셨냐면은 이 호숫가를 거닐고 사색하고 명상하고 또 책을 쓰고 뭐 등등의 이런, 스스로가 이제 이거 실제 실천을 하면서 본인의 철학을 이게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이런 실천을 하셨던 분이신데요. 이분이 이제 숲으로 들어간 이유가, 이 월든 호수 주변이 다 숲이잖아요. 근데 이 숲으로 들어간 것이 나 자신이 의도한 대로 삶의 본질적인 그 사실만을 내 앞에 두고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이 숲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고요.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법정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. 입적을 하셨는데, 이분이 마지막까지도, 돌아가시기 전까지 품에 안고 계셨던 책이, 무소유의 그 어떤 사상이 기반이 되어지는 책이 이 월든이라는 책이고요. 이 호수의 그 모습을, 장관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우리가 너무 눈이 밖에만 향하고 정작 나의 내면으로 이렇게 향하는 부분들은, 노력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.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,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암 환자분들이 그 질병에 걸려가지고 오신 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어떤 산 삶에 있어가지고 좀 후회 같은 것도 좀 하시고, 내가 지금까지 너무 나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면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경험한 다음에 아는 거는 조금 이렇게 늦은 거고, 경험하기 전에 간접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월든 호수의 이런 철학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환기를 시켜보면서, 나의 삶이 너무 이 외면에만 집중된 것은 아닌지,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거나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. 이런 통합 암 치료가
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최근에 그 미국 서부에 그 또 굉장히 유명한 병원, 시티 오브 호프 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근데 거기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리차드 리라는 대만계 그 분이세요. 이분도 또 MD 앤더슨에도 예전에 근무하셨던 분이세요. 통합의학센터에. 그러다 지금 현재는 시티 오브 호프 병원에 이제 통합의학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신데, 우리나라에도 국내에도 들어와 있는 중국 음식 프랜차이즈, 그 중국 음식의 대명사 팬더 익스프레스라는 곳이 있거든요. 이게 이제 그 대만 계통의 오너들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으셨겠죠. 이분들이 그 번 돈을 가장 커다란 액수, 그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,500억 정도를 이 시티 오브 병원에다가 기부를 하셨어요. 근데 여기 모든 병원 전체에다 기부한 게 아니라 통합의학 센터에만 기부를 하셨어요.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기서 연구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또 실제 그 행위들이 이루어지겠어요. 향후에 이러한 그 통합 암 치료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소수의 또는 제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점차 이 범위가 확산되어지고 모든 암 환자 분들이 실제 이 혜택을 누려야지만 돼 이런 그 분야로 현재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통합 암 치료가 좀 더 확산이 되어져서 궁극적으로는 그 혜택이 모두 이 암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좀 돌아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기원하고, 여기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도 그 통합암 치료를 소개를 하고 좀 더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가지고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